그는 왜 사라졌는가? 불꽃야구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게 뛰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의 한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조용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더스틴 니퍼트. 한국 야구사에 깊이 새겨진 전설. 그는 단지 외국인 용병 선수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상징이자 프로그램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경기 연속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빈자리는 곧 의문으로 바뀌었고 그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는 떠났을까?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실한 건 니퍼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경기장에서는 온몸으로 승리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방송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야구하러 온 겁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존재 이유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말 없이 사라진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개인 사정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팀의 균열일까? 아니면 한 인간의 무너짐일까? 시청자는 혼란에 빠졌고 팬들의 답답함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만든 시스템은 과연 그를 끝까지 품을 수 있었을까? 혹자는 말합니다. 조용히 떠난 걸 보면 그저 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니퍼트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구를 통해 살아있었고 그라운드 위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라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라짐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들이야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가족 문제, 건강 악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얇은 막처럼 느껴질 때 의심은 피할 수 없이 자라납니다. 왜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않는 걸까? 왜 존재감 넘치던 그가 이렇게까지 조용히 사라졌을까? 그는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방송 출연자가 아니며 야구가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그렇다면 그 열정이 하루아침에 식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막아선 걸까? 우리는 그의 지난 여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KBO에서 강제로 밀려난 후 초회강 야구에서 다시 유니폼을 입으며 흘린 눈물. 불꽃야구로 이어진 그의 스토리는 단순한 커리어가 아니라 정체성과 생존의 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피로가 존재했습니다. 경기 중 부상, 제작진과 방송사 간의 갈등, 그리고 팀 내에 보이지 않는 균열. 언제나 그 중심에는 니퍼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싸웠고 견뎌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싸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는 왜 멈춰섰을까요?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진심이 계속 소모되기만 한다면 결석은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로, 그저 모든 걸 멈추고 싶은 하루,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침묵. 어쩌면 니퍼트는 지금 바로 그 시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라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아무도 묻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그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 이 물음은 단순히 한 선수의 복귀 여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믿었던 팀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들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쁜 일정, 가족과의 시간, 건강 문제,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모두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전부일까요? 특히 니퍼트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런 설명만으로 그의 사라짐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커리어와 명예,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이 무대에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등을 돌린 이유는 분명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니퍼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선수이고 야구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은 그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결석은 단순히 잠깐 쉬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배경에는 깊은 피로와 심리적 압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겹겹이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KBO에서 강제로 밀려났습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고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상처를 딛고 초회강 야구에 돌아왔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유니폼을 다시 입고 팀 동료들과 웃으며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그는 진짜로 되살아났습니다. 그에게 불꽃야구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의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이자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에서도 평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에 크고 작은 부상, 내부에서 불거진 제작 방향의 갈등, 방송사와의 미묘한 긴장, 이런 것들은 조금씩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내부의 냉기와 보이지 않는 벽들이 그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나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명목은 어쩌면 진짜 이유를 감추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를 이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피로 누적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였을까? 그의 침묵은 어쩌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멈춘다. 그것이 곧 팀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직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니퍼트의 빈자리는 단순한 결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청자들은 불안하게 묻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팀은 여전히 같은 팀일까? 이 물음은 단지 한 명의 복귀 여부를 넘어 팀과 프로그램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퍼트에게 불꽃야구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능 무대였을까요? 아니면 인생을 걸었던 마지막 경기장이었을까요? 니퍼트에게 불꽃야구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무대를 두 번째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KBO에서의 강제 퇴출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불꽃야구는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치료제이자 자신이 여전히 선수임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새로운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웃음, 경기 전 스트레칭을 하며 집중하던 순간 아이들을 감독에게 소개하며 여기가 내 진짜 팀입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은 모두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출되지 않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그는 항상 같은 자세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에게 불꽃야구는 단순히 야구를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팀을 두 번째 가족이라 불렀고 그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상실감은 배가 됩니다. 팀의 결속이 느슨해지고 서로를 지탱하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 팀에 헌신했던 사람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니퍼트에게 불꽃야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기에 그 결속의 약화는 마치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늘 팀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승리나 기록보다도 함께 웃고 울며 싸우는 동료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결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라기보다는 그 팀이라는 개념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몸담았던 팀이 더 이상 그를 품어줄 수 없는 곳이 되었다면 떠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왜 그토록 애정하던 무대를 등졌을까? 팀의 붕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만의 또 다른 충성 방식이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결석을 두고도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이 침묵의 분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들이 말을 아끼고 제작진조차 입을 닫은 채 상황을 흘려보내는 모습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의 실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내부의 잡음이 아니라 방송사와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과 소유권의 충돌이었으며 그 중심에 니퍼트가 서 있었습니다. 2025년 초 JTBC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라이아웃 시즌 중단점 겉으로는
단순한 일정 변경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부터 불꽃야구를 둘러싼 균열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방송사인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시완 사이에 감춰져 있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JTBC는 스튜디오 시완이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으며 재정 기록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완 측은 지난 2년간의 티켓 수익과 굿즈 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으며 불꽃야구의 IP는 방송사가 아니라 창작자와 팬 그리고 팀에 속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제작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컨텐츠의 진짜 주인인가를 두고 벌어진 본질적인 싸움이었습니다. JTBC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가져갔고 시완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더스틴 리퍼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PD 장시원, 김성근 감독,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그는 자신이 팀이라 부르던 이들과 함께 JTBC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정체성과 충성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와의 결별 후에도 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한때 한 몸처럼 움직이던 구성원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고 그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일부 멤버들, 제작 환경과 스케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외부의 압박은 팀을 조금씩 잠식해갔습니다. 리퍼트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팀을 배신한 적이 없었지만 팀이 더 이상 예전의 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충성심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 충성심이 향하는 대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KB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그는 같은 상처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결석은 어쩌면 또 한 번의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팀에 대한 마지막 애정을 남기기 위해 그는 물러섰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당신이 리퍼트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시청자들은 여전히 프로그램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한 사람의 사라짐을 통해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허전함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상실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그에게 어떤 심리적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왜 그의 결석이 단순한 하차가 아닌 자기 방어의 형태였는지를 들여다봅니다. 리퍼트의 인생에는 두 번의 큰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KBO에서의 강제 이별이었고, 두 번째는 그를 다시 받아준 불꽃야구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두산과의 이별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상처는 깊었고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해강 야구에서 유니폼을 다시 입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웃음과 열정이 되돌아왔고 그는 또 한 번 자신이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꽃야구는 그에게 단순한 제2의 커리어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자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 공간이 제작진과 방송사의 충돌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또다시 익숙한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되살아났고 그가 가장 신뢰했던 팀이 점점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일수록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그 힘의 원천이었던 팀과 동료들이 변해버렸을 때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리퍼트는 누구보다 팀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만 그 애정이 상처로 변하는 순간을 견디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때로 가장 큰 신호입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넘어 정체성의 해체를 예고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했던 그 팀은 여전히 같은 팀일까? 라는 질문이 커져갑니다. 리퍼트의 사라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싸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선수인가? 아니면 이제 그저 한 명의 출연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하는 갈림길과 닮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퍼트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3가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것은 복귀일 수도, 조용한 퇴장일 수도,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니퍼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에서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올까? 아니면 이번 침묵이 곧 작별의 방식이었던 걸까? 지금 우리는 3가지 가능성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정해진 복귀 시점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단순한 휴식일 뿐이며 몸 상태와 스케줄 조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경우 그의 결석은 일시적인 숨고르기이며 팬들은 다시 그를 경기장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는 걸까요? 오히려 긴 침묵이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은퇴는 없지만 사실상 팀에서 멀어진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정식 하차 선언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방식. 그것이 그가 선택한 이별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는 더 이상 불꽃 야구의 일부가 아니지만 팬들과의 추억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남은 이들에게 해답 없는 질문만을 남깁니다. 세 번째는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의 내부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 때문에 결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어떤 예측도 무의미합니다. 팀이 변했는지 혹은 그 자신이 변했는지 그 답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습니다. 니퍼트의 SNS는 오랫동안 조용합니다. 출연진 역시 그의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클립은 여전히 편집본 속에 남아있고 제작진도 공식 퇴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자리를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있는 침묵의 합의일까요? 중요한 건 단 하나. 니퍼트 본인의 마음입니다.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그는 돌아올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입니다. 불꽃야구는 여전히 방송되고 있고 새로운 얼굴들이 그라운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팀이 맞는가? 니퍼트,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그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야구라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땀과 눈물, 형제애와 진심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둘 사라질 때 프로그램은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될 위험에 처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잃고도 여전히 같은 콘텐츠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히 이어지는 시청률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꺼져가는 불꽃일까요? 니퍼트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이름만 기억합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어쩌면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복귀 여부가 아니라 그가 남긴 의미와 기억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